안녕하세요. 동화책 라디오의 에어리입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잠을 위해 에어리가 들려드릴 오늘의 이야기는 오즈 마법사입니다. 회오리 바람. 도로시는 캔자스주 광활한 초원 한가운데서 농부인 헨리 아저씨 그리고 엠 아줌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집지을 나무를 먼 곳에서 마차로 날라야 했던 탓에 집은 자그마했습니다. 벽과 마루와 지붕으로 된 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방에는 음식을 해먹는 녹슨 화덕과 접시를 넣어두는 찬장, 식탁, 의자 서너 개, 그리고 침대가 있었습니다. 아저씨와 아줌마는 한쪽 구석에 놓인 큰 침대를, 도로시는 맞은편 구석에 놓은 작은 침대를 썼습니다. 다락방이나 지하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작은 구멍만 하나 파놓았는데 무슨 건물이든 부셔버리는 무시무시한 회오리 바람이 몰아칠 때 숨을 수 있도록 만든 대피소였습니다. 바닥 가운데 뚜껑문을 들어 올리면 어둡고 좁은 구멍으로 내려가는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도로시가 문간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면 끝도 없이 펼쳐진 잿빛 초원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평선을 가로막는 나무 한 그루, 집 한 채 보이지 않았습니다. 쟁기로 일군 땅은 햇볕의 잿빛 덩어리로 변한 채 쩍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풀조차 초록색이 아니었고 기다란 이파리들도 끝부분이 햇빛에 익어 잿빛 평원과 똑같이 재색을 띠었습니다. 집도 칠을 하긴 했지만 태양빛에 칠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비에 몇 번 쓸려 내려가자 주변 풍경과 마찬가지로 칙칙한 잿빛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처음 이곳으로 이사왔을 무렵 엠 아줌마는 젊고 예쁜 새색시였습니다. 하지만 햇볕과 바람에 시달리다 보니 아줌마의 모습도 변해버렸습니다. 영롱하게 빛나던 눈빛은 사라지고 차가운 회색만 남았습니다. 발그레하던 뺨과 입술도 어느새 잿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야위고 초췌한 모습이 되어버린 아줌마는 웃음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고아였던 도로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엠 아줌마는 아이의 웃음소리에 너무 놀라 도로시가 깔깔대고 웃을 때마다 비명을 지르며 가슴을 누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환경에서 웃을거리를 찾아내는 도로시가 신기하다는 듯 물끄러미 쳐다보고는 했습니다. 헨리 아저씨도 절대 웃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만 할 뿐 즐거움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헨리 아저씨 역시 긴 턱수염에 낡은 부츠까지 온통 잿빛이었고 말수가 거의 없는 데다 늘 무뚝뚝하고 심각했습니다. 도로시가 웃을 수 있는 건 다 토토 덕분이었습니다. 토토는 잿빛으로 가득 찬 곳에서 도로시마저 잿빛으로 물들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토토는 잿빛이 아닌 검정색 강아지로 길고 부드러운 털에 재미있게 생긴 작은 코 양쪽으로 까맣고 조그만 눈망울이 생글생글 빛났습니다. 도로시는 하루 종일 토토와 놀았고 토토를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도로시와 토토는 함께 놀지 않았습니다. 헨리 아저씨는 문 앞 계단에 앉아 평소보다 한층 더 잿빛으로 흐린 하늘을 걱정스러운 눈길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로시도 토토를 두 팔에 안고 문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엠 아줌마는 설거지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저 멀리 북쪽에서 바람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폭풍이 몰아치기 전 키 큰 풀들이 물결처럼 휘청이는 모습이 헨리 아저씨와 도로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곧이어 남쪽에서도 휘잉 하는 날카로운 바람소리가 들려왔고 눈길을 돌리자 거기에도 역시 풀들이 이리저리 파도를 타고 있었습니다. 순간 헨리 아저씨가 몸을 벌떡 일으키며 아줌마에게 말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오고 있어. 난 가축들을 살펴보러 가겠소. 헨리 아저씨가 소와 마르드 헛간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아줌마가 일손을 놓고 문가로 왔습니다. 얼핏 봐도 위험이 가까이 왔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소리쳤습니다. 도로시, 어서 굴러 내려가. 토토가 도로시의 팔에서 뛰어내려 침대 밑으로 숨어버리자 도로시가 잡으려고 쫓아갔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M 아줌마는 머리의 뚜껑문을 와락 열어젖힌 뒤 사다리를 타고 좁고 어두운 굴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토토를 붙잡은 도로시가 아줌마를 따라갔습니다. 마루를 반쯤 지났을 때 찢어질 듯 날카로운 바람소리가 들리면서 집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에 발이 미끄러진 도로시는 마루 위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이 두세 번 빙빙 도는가 싶더니 공중으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마치 풍선을 타고 올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온 바람과 남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도로시의 집에서 딱 만나면서 회오리 바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보통 회오리 바람의 한가운데는 잠잠하기 마련이지만 사방에서 불어대는 바람의 압력이 워낙 센 탓에 집은 점점 하늘 높이 떠올랐고 회오리 바람 꼭대기에 이른 뒤에는 그 상태 그대로 가벼운 깃털처럼 멀리 날아갔습니다. 주위는 깜깜했고 바람소리는 윙윙 소리를 내며 무섭게 울부짖었습니다. 도로시는 자신이 편안하게 떠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몇 차례 빙글빙글 돌고 심하게 한번 요동치고 난 다음부터는 유람 속에 있는 아기처럼 살랑살랑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토토는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방을 이리저리 뛰다니며 왕왕 짖어댔습니다. 하지만 도로시는 바닥에 가만히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토토가 열려있는 뚜껑 문근처에 바싹 다가간다 싶더니 그만 쏙 빠져버렸습니다. 도로시는 처음에 토토를 놓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구멍 사이로 고추선 귀 한쪽을 발견했습니다. 주변 공기의 압력이 토토를 떠받쳐 주었던 것입니다. 도로시가 구멍으로 기어가 토토의 귀를 잡고는 마루 위에 끌어올렸습니다. 그러고는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문을 꼭 닫았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자 두려운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도로시는 혼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고 세찬 바람과 소리에 기가 먹을 지경이었습니다. 처음엔 집이 다시 떨어져 온몸이 상찬 조각 나지 않을까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도로시는 걱정을 접고 가만히 기다리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윽고 도로시는 흔들리는 바닥을 기어가 침대 위에 누웠습니다. 토토도 따라와 도로시 옆에 누웠습니다. 집이 흔들리고 바람소리가 윙윙 거리는데도 도로시는 눈을 감자마자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도로시는 갑작스런 충격에 수술라치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푹신한 침대 위에 누워있지 않았다면 다쳤을지도 몰랐습니다. 도로시는 숨을 죽인 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궁금해했습니다. 토토가 차가운 코를 도로시의 얼굴에 들이대며 애초롭게 낑낑거렸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은 도로시는 집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창으로 환한 햇살이 들어와 작은 방을 가득 비추고 있어 어둡지도 않았습니다. 도로시가 침대에서 펄쩍 뛰어내려 문으로 달려가자 토토가 졸졸 따라왔습니다. 도로시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깜짝 놀란 도로시가 탄성을 지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풍경에 도로시는 눈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도로시의 집을 조심스레 내려놓은 곳은 놀랍도록 아름다운 나라 한가운데였습니다. 초록빛 잔디밭이 온 사방을 아름답게 수놓았고 아름드리 큰 나무들엔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어디에나 화려한 꽃들이 탐스럽게 피어있고 희귀하고 눈빛은 깃털을 가진 새들이 나무와 숲을 속에서 날개를 퍼덕이며 노래했습니다. 길 옆으로는 작은 시내가 초록빛 두 사이로 반짝이며 힘차게 흘렀습니다. 황량한 잿빛 평원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어린 소녀의 귀에는 졸졸거리는 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 없었습니다. 도로시가 이 낯설고 아름다운 풍경에 정신없이 빠져있는 사이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 도로시에게 다가갔습니다. 도로시가 늘 봐오던 보통 어른들보다 몸집이 작았는데 그렇다고 아주 작지는 않았습니다. 나이에 비해 키가 꽤 큰 편인 도로시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남자 셋에 여자 하나였는데 다들 차림새가 이상했습니다. 머리에 쓴 둥근 모자는 가운데가 30cm쯤 뾰족 쏟은 모양인데 테두리에 작은 종이 조롱조롱 달려있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예쁜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들은 파란 모자를 썼고 여자들은 흰색 모자에 어깨 위에 주름이 넓게 잡힌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옷이 잔잔하게 박힌 별무늬들이 햇살 아래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습니다. 남자들은 모자와 같은 푸른 옷에 목 부분이 바깥쪽으로 넓게 접힌 반들반들한 파란 부츠를 신었습니다. 그중 두 사람이 턱수염이 있는 것을 보자 도로시는 나이가 헨리 아저씨 뻘쯤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한눈에도 나이가 훨씬 더 들어 보였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자글자글했고 머리카락은 거의 백발인데다 걸음걸이도 불편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로시가 서 있는 집에 가까워지자 더 다가가기가 두려운 듯 걸음을 멈추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렸습니다. 잠시 후 노파가 도로시에게 걸어와 고개 숙여 인사를 하더니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마법사님, 먼치킨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동쪽 나라 나쁜 마녀를 없애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로시는 이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도대체 이 할머니는 왜 나를 마법사라고 부르며 동쪽 나라 나쁜 마녀를 죽였다고 말하는 거지? 도로시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집에서 멀리 날아온 힘없고 순진한 어린아이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태어나서 지금껏 벌레 한 마리 죽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뭔가 대답을 기다리는 눈치라 도로시는 주저주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친절하시군요. 하지만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전 아무도 죽이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어쨌든 집이 그랬으니 마찬가지인 셈이지요. 저길 보세요. 할머니가 집 한쪽 구석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무 판자 밑으로 발 2개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 장면을 본 도로시가 너무 놀라 낮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집을 받치는 커다란 기둥 아래 코가 뾰족한 응구들을 신은 발 2개가 정말로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를 어째? 도로시가 당황하고 놀란 마음에 두 손을 맞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집이 떨어질 때 마녀가 밑에 깔렸나봐. 어떡하면 좋죠? 할머니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데 저 사람은 누구예요? 말했다시피 동쪽 나라의 나쁜 마녀랍니다. 몇 년이나 먼치킨들을 지배하며 밤낮으로 노래처럼 부려먹었지요. 이제 자유를 되찾았으니 이 모두가 아가씨 덕분입니다. 먼치킨들이 누군가요? 나쁜 마녀가 지배하던 동쪽 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머니도 먼치킨인가요? 아니요. 북쪽 나라가 살긴 하지만 이곳 사람들이 친구라고 할 수 있죠. 동쪽 나라 마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먼치킨들이 찾아왔기에 불현듯하게 달려나온 거예요. 난 북쪽 나라 마녀랍니다. 세상에, 할머니가 정말 마녀라고요? 그럼 정말이죠. 하지만 난 착한 마녀라서 사람들이 무척 좋아한답니다. 하지만 이곳을 다스리던 나쁜 마녀만큼 힘이 세지 못해요. 안 그랬으면 진작 이 나라 사람들은 나쁜 마녀 소나기에서 구해줬을 텐데 말이에요. 진짜 마녀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약간 겁이 난 도로시가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전 마녀는 전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오, 아니에요.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즈의 나라에 있는 마녀가 딱 4명 사는데 북쪽과 남쪽에 사는 마녀는 착한 마녀랍니다. 그중 하나가 나니까 틀림없어요. 동쪽과 서쪽에 사는 마녀는 진짜로 나쁜 마녀들이지요. 하지만 이제 한 명이 죽었으니까 우즈의 나라에는 나쁜 마녀가 서쪽 마녀 하나 남았네요. 도로시가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애 아줌마는 마녀들이 아주 옛날에 모두 죽었다고 했던걸요? 애 아줌마가 누구죠? 캔자스에서 저랑 함께 사는 아줌마예요. 북쪽 나라의 마녀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내리깐 채 잠시 생각에 잠긴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캔자스라는 곳은 지금껏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딘지 모르겠네요. 아가씨가 한번 말해보세요. 문명이 발달한 곳인가요? 네, 그럼요. 그렇다면 이해가 되네요. 문명이 발달한 곳에 쓴 마녀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마법사도 마술사도 없지요.
하지만 보다시피 오즈의 나라는 세상과 떨어져 있어 문명과는 거리가 멀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마녀도 마법사도 있는 거예요. 마법사는 누군데요? 마녀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오즈가 바로 위대한 마법사랍니다. 우리 모두의 힘을 합한 것보다 더 강력한 마법을 지니고 있지요. 그분은 에베레드시에 살아요. 도로시가 몇 가지 더 물어보려는데 옆에서 조용히 서 있던 먼치킨들이 고함을 지르며 나쁜 마녀가 누워있는 곳을 가리키셨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착한 마녀가 물으며 고개를 돌리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죽은 마녀의 발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응구두만 남아있었습니다. 북쪽 마녀가 설명했습니다. 서쪽 마녀가 나이가 워낙 많아서 햇빛에 빨리 증발해버린 거예요. 이제 완전히 사라졌네요. 하지만 응구두는 아가씨 거니까 신도록 해요. 그러고는 허리를 굽혀 신발을 집어 올린 다음 흙을 털어 도로시에게 건넸습니다. 먼치킨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쁜 마녀가 그 구두를 무척 자랑스러워했죠. 무슨 마법이 숨어있긴 한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도로시는 구두를 집으로 들고 가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나와 먼치킨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와 아줌마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먼치키들과 착한 마녀가 서로 눈길을 주고받더니 도로시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먼치킨 하나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곳에 큰 사막이 있는데 아무도 못 건너가요. 다른 먼치킨이 말했습니다. 남쪽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직접 가봐서 알거든요. 남쪽 나라에는 쿼들링들이 산답니다. 또 다른 먼치킨이 말했습니다. 서쪽도 똑같다고 들었어요. 윙키들이 사는 서쪽 나라는 나쁜 마녀가 다스리는데 그곳을 지나는 사람은 모두 노예로 만들어버린대요. 착한 마녀도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북쪽 나라도 오즈의 나라를 둘러싼 넓은 사방을 가로막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것 같네요. 이상한 사람들 속에서 저 혼자만 외톨이라는 생각에 도로시가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로시의 눈물이 마음 따뜻한 먼치킨들까지 울렸는지 다들 손수건을 꺼내들고 흐느꼈습니다. 착한 마녀가 모자를 벗어 뾰족한 부분을 가만히 코끝에 세우더니 엄숙한 목소리로 하나, 둘, 셋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모자가 순식간에 석판으로 변했고 거기에는 하얀 분필로 이렇게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로시를 에메랄드 시로 보내라. 착한 마녀가 코끝에서 석판을 내려 그 위에 적힌 글을 읽고는 물었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도로시인가요? 네. 도로시가 눈물을 닦으며 착한 마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럼 에메랄드 시로 가야 해요. 오즈가 도와줄지도 몰라요. 어디에 있는데요? 우리나라 한가운데에 있어요. 내가 말한 위대한 마법사 오즈가 다스리시죠. 도로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은 사람인가요? 착한 마법사예요.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가면 되죠? 걸어서 가야 돼요. 즐겁고 어둡고 무서운 곳을 지나는 오랜 여행이 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아는 마법을 총동원해서 아가씨가 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겠어요. 저랑 같이 가면 안 되나요? 도로시는 착한 마녀가 하나밖에 없는 친구처럼 여겨져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는 못해요. 대신 아가씨에게 입을 맞춰줄게요. 북쪽 마녀의 입맞춤을 받은 사람은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니까요. 착한 마녀가 도로시에게 다가와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입술이 닿은 자리에 이내 동그란 자국이 반짝이며 남았습니다. 착한 마녀가 말했습니다. 에메랄드 시까지 가는 길에는 노란 벽돌이 깔려 있으니까 길을 잃지는 않을 거예요. 오즈를 만나면 겁내지 말고 아가씨 사정을 말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럼 잘 가요. 먼치킨들은 도로시에게 공손히 머리를 숙이며 인사했고 편안한 여행이 되기를 빌고는 나무 사이로 멀어져 갔습니다. 착한 마녀도 도로시에게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왼발 뒤축으로 빙글빙글 세 바퀴를 돌더니 곧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착한 마녀가 옆에 있을 때 겁이 나서 으르렁대지도 못했던 토토가 그 광경을 보고는 깜짝 놀라 마구 지저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마녀라는 사실을 이미 아는 도로시는 그렇게 사라지리라고 예상했기에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꿈 꾸시고요. 잘 자요.